today or die. Hey, swing those hips around.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케빈 듀란트의 이번 시즌은 뭐 사실상 마감이 됐죠. 그런데 이 케빈 듀란트와 피닉스 선즈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뭐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듀란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닉스 선즈의 이번 시즌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둘 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뭐 정말 기적을 쓸 수도 있겠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한다는 그런 가정 아래 이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란트의 소속팀이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한 건 2014-15 시즌, 이때는 OKC에서 9위였는데 부상이 많았었죠. 케빈 듀란트가 또 많은 게임을 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9-2010 시즌을 시작으로 매년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 탈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소 2라운드는 진출했다 보니까 매 시즌 10경기 이상의 플레이오프 게임을 치렀습니다. 자, 하지만 루키 시즌 그리고 2014-15 시즌 이후에 아주 10년 만에 처음으로 듀란트의 소속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2009-2010 시즌부터 빠짐없이 플레이오프 진출했었고 2017년 플레이오프, 2018년 플레이오프 전부 다 워리어스 소속으로 우승을 달성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사실 썩 좋지 못해요. 18-19 시즌도 파이널에 진출했지만 본인 부상 때문에 12게임밖에 치르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2020-21 시즌과 2022-23 시즌 때 2라운드까지 진출한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워리어스를 떠나서는 컨퍼런스 결승 무대조차 밟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프시즌 중심에 설 듀란트, 이거는 뭐 저희가 컨텐츠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쉬울까? 과연 뭐 이 목표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은 생깁니다. 자, 듀란트의 자녀 연봉 2024-25 시즌 현재 51밀이고요. 다음 시즌이 만기입니다. 53밀. 그리고 이번 여름에 2년 120밀짜리 연장 계약이 가능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일단 듀란트는 피닉스에서 언해피가 떴습니다. 시즌 도중에 본인을 트레이드하려는 그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피닉스와의 공조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팀을 옮길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듀란트의 잠재적 행선지로는 마이애미, 뉴욕, 샌안토니오, 휴스턴이 꼽히고 있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역시 가능성은 낮지만 듀란트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죠. 일단 셀러리 덤프 어떤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드래프트 픽 굉장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민심이라는 걸 또 프로스포츠에서 무시할 수 없죠. OKC로 갈 가능성은 거의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2025년 2월 트레이드 마감일 당시에 듀란트 영입을 타진했던 팀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뉴욕, 휴스턴, 마이애미, 미네소타, 샌안토니오까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도 뭐 이번 오프시즌 때 듀란트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행선지긴 하지만 여전히 난이도가 높아요. 일단은 뭐 1차, 2차 에이프런 통과하는 순간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지고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버틀러를 영입했기 때문에 저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마이애미와 뉴욕, 샌안토니, 휴스턴, 자, 이 네 팀이 잠재적인 행선지로 꼽히고, 그리고 이 네 팀 가운데 뭐 가장 좀 성적이 떨어지고 미래가 어두운 팀은 마이애미이긴 하지만 듀란트는 예전부터 마이애미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샌안토니 스퍼스는 미래가 있고, 당장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는 뉴욕과 휴스턴이 꼽히고는 있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듀란트의 대가, 듀란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피닉스는 당연히 풍족한 패키지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사온 가격이 있으니 싸게 팔기 싫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듀란트의 나이는 더 들었고 당연히 듀란트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만기 계약자예요. 그리고 36살 노장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지는 의문이죠. 올 여름이 되면 또 듀란트의 나이는 37살이 됩니다. 그리고 듀란트는 우승 후보팀에서 뛰길 원하니까 이게 참 카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듀란트는 지금 FA가 아니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드로 영입하려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많은 자산들을 내줘야 돼요. 많은 자산을 내리고 듀란트를 영입하는 팀이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를 갔을 때처럼 그냥 별다른 출혈 없이 듀란트만 가세시킨다면 우승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듀란트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 선수고, 듀란트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상당히 비싼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되기 원치 않았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드레먼드 그린과는 뭐 관계를 이미 회복했고, 그리고 뭐 듀란트가 워리어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감으로써 그만큼 많은 패키지들이 또 반대급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오프 시즌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FA가 아니기 때문에. 자, 2022-23 시즌 피닉스와 브루클린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딜을 단행했습니다. 피닉스가 케빈 듀란트와 TJ 워렌을 받는 조건으로 브루클린에게 미켈 브리지스, 캠 존슨, 제이 크라우더 1라운드 픽 4장, 2028년 픽 스왑까지 줬어요. 진짜 퍼준 거죠. 제이 크라우더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켈 브리지스와 캠 존슨 이 두 명의 젊고 싱싱한 윙을 내주면서 1라운드 픽 4장이니까 진짜 피닉스가 정말 더럽게 비싸게 산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피닉스가 충분한 성과를 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이 고작이야. 2라운드, 그 다음에 1라운드 진출, 그리고 탈락이니까 완전히 망한 장사가 됐죠. 그리고 피닉스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듀란트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팔아야지. 그런데 언론 플레이라도 해야죠. 우리는 풍족한 패키지를 원해. 그 어떤 팀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우리는 비싸게 사왔지만 헐값에 넘기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블러핑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피닉스 선즈가 풍족한 패키지를 원한다고 소스를 흘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놈만 걸려라는 마인드라기보다는 파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질소 포장도 하고 리본도 묶고 그 다음에 럭셔리한 박스에 넣어서 팔아야죠. 그냥 천조각에서 봉지 때깔 해가지고 주면 그 누가 사가겠습니까? 당연한 저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듀란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차를 사고 싶어.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겉에 약간은 이 RS 튜닝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MW 치면 M 튜닝 돼 있는 그런 일반 차 한 32만 정도 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에 고무 부싱 다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되는 약간 그런 자동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듀란트가 계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케빈 듀란트가 받는 연봉 또 앞으로 받고 싶어하는 계약 규모를 감안했을 때 듀란트를 영입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드는 거죠. 자, 듀란트가 과연 새 시즌 법칙을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OKC 시절 이후에 듀란트는 공교롭게도 새 시즌마다 팀을 옮기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시절 이후의 최대 성과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전부이고, 그리고 피닉스 선즈는 이미 어두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계속 피닉스에서 뛰겠다. 그 순간 그냥 모든 샐러리와 또 미래를 위한 그런 길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듀란트가 피닉스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팀으로든 트레이드가 된다면 저는 듀란트의 마지막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일단 시애틀에서 1년 뛰었습니다. 이건 OKC의 전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애틀에 1년 뛰고 그 다음에 팀이 OKC로 이전했죠. 시애틀의 역사를 계승하진 않았지만 선수들은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OKC에서 9시즌 제일 길게 뛰었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FA 이적을 합니다. 3년 뛰었죠. 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에서도 첫 시즌은 부상 때문에 날렸었고 거의 3시즌 뛰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에서도 엄연히 따지면은 3년을 풀로 채운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시즌을 시즌 바이 시즌으로 나누면 그래도 2시즌 반 정도를 뛰었기 때문에 반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거의 3시즌을 초과해서 뛰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듀란트는 항상 르브론 제임스처럼 우승을 위한 그런 행보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닉스 선즈는 우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여기에 듀란트는 본인을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피닉스의 움직임 자체를 대단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팀을 옮길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자, 시즌별로 나는 게 조금 억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팀별로 소화한 경기 수를 읊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C에서는 시애틀 시즌 포함해서 641게임을 뛰었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208경기를 뛰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피닉스 선즈가 세 번째입니다. 145경기. 브루클린 네츠 시절은 한 시즌 반 정도를 날렸기 때문에 129경기밖에 뛰지를 않았는데, 이때 놀랍게도 브루클린 네츠에서 부상 회복하자마자 129경기 평균 득점이 29득점.
네,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OKC 시절에는 27.4득점, 워리어스 25.8득점, 그리고 피닉스에서는 26.8득점. 어떤 팀에 가서 어떤 유니폼을 입고 그 어느 시스템을 가동해도 듀란트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균 26점, 27점을 넣은 거죠. 그만큼 실력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지만 듀란트가 정말 더 이상 팀을 굉장히 캐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무언가 활용점정,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팀에 가서 듀란트가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듀란트의 NBA 커리어는 상당히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듀란트는 무언가 후대에 좀 가치나 그리고 또 전체적인 선수 랭킹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 케빈 듀란트의 행선지와 또 듀란트의 현재 상황, 또 피닉스 선즈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여름도 또란트입니다. 또란트. 또 한 번 듀란트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을 또 오프시즌을 상당히 뜨겁게 달구고 같은데, 벌써 듀란트의 시즌은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이 된 느낌입니다. 과연 듀란트는 어디로 향할까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